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8세 시니어의 정말 놀라운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순자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78세인 지금 저는 60대 때보다 100배 행복합니다. 60대 때 5가지를 버렸더니 노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놀랍죠? 순자님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행했대요. 지금은 통장에 돈도 있고 건강하고 관계도 좋고 매일 행복하대요. 오늘 순자님이 버린 5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순자님은 올해 78세이고요. 대구 수성구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아들 2, 딸 1 있는데요. 다들 대구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대요. 순자님이 용기 내서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60대 분들이 쓸데없는 것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60대부터 버리면 노후가 정말 달라진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순자이고 올해 78세예요. 7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60대 때 무엇을 버리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60대에 5가지를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제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과감하게 버리고 행복해졌으면 해서예요. 30대, 40대 때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녔고 저는 애들 3 키우면서 집안일 했거든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둘째 아들도 대학 보내고 딸도 전문대 보냈습니다. 돈 벌어서 다 애들한테 쏟아부었어요. 남편 월급 250만 원이었는데 애들 교육비로 150만 원 썼죠. 우리 부부는 애들 뒷바라지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50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 결혼시키면서 3천만 원 줬고 둘째 결혼시킬 때도 3천만 원 줬고 딸 결혼시킬 때 4천만 원 줬습니다. 총 1억 들어갔어요. 손주들 태어나면 또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애들이 제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체면 차리느라 바빴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비싼 식당 가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썼습니다. 허영심이 많았어요. 집에는 물건이 넘쳤습니다. 안 쓰는 옷, 신발, 가방, 그릇, 입을 온갖 것들. 버리지 못하고 쌓아놨어요. 언젠가 쓰겠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건강 관리는 안 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검진도 안 받고 편한 대로 먹고 살았어요. 담배는 안 피웠지만 술은 좀 마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소주 1~2병씩. 과거를 자주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재미없어.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58세 때 남편이 퇴직했어요. 퇴직금 6천만 원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생기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이 정도면 노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돈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주고 친구들 만나면 밥 사고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니고 5년 만에 3천만 원 썼어요. 62세 때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겁이 났어요. 이러다 다 없어지겠구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릎 아프고 혈압 높아지고 당뇨, 경계선 나왔어요.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약값이 10만 원 나갔어요. 애들과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애들이 피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맨날 돈 얘기만 하시네요. 서운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워놨는데 이렇게 대하나. 친구들과도 불편해졌어요. 서로 자식 자랑 재산 자랑하면서 비교하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65세 때 남편이 암 진단 받았어요. 병원비가 폭탄처럼 나갔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통장이 빠르게 비었습니다. 큰아들한테 도움 요청했어요. 아들아, 아빠 병원비 좀 보태줘.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빠듯해요. 죄송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시킬 때 3천만 원 줬는데 지금 와서 몇백만 원도 안 도와줘. 66세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비로 800만 원 들어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국민연금 50만 원과 유족연금 4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로 부족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의미 없이 외롭게. 그때 친구 영애를 만났어요. 영애는 혼자 사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순자야, 나 요즘 정말 좋아. 돈 걱정 없고 건강하고 매일 즐거워. 부러웠습니다. 영애야,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비결 좀 알려줘. 영애가 말했어요. 순자야, 나는 60대 때 5가지를 버렸어.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했지. 그랬더니 인생이 편해지더라. 너도 지금부터라도 버려. 늦지 않았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60대 때 버려야 할 5가지와 노후를 180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거예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꼭 보셔야 해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60대에 버린 첫 번째는요. 쓸데없는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이게 정말 독이었는데요. 하버드대 심리학연구소에서도 체면, 의식이 노년 스트레스의 58%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정말 해방됐습니다. 60대 초반 저는 체면을 많이 챙겼어요. 친구들 만날 때 좋은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나갔거든요. 가방은 300만 원짜리 샤넬이었습니다. 할부로 샀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냈죠. 옷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한 벌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1년에 옷값으로 300만 원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나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허영심이었죠. 친구 모임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오늘은 뭐 입지? 저번에 입었던 옷도 입으면 안 되는데. 새 옷 사야 하나 고민했어요. 식당도 비싼데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곳 가자고 하면 거절 못했어요. 1인당 5만 원씩 하는 한정식집. 한 달에 2번 가면 10만 원 나갔습니다. 솔직히 맛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62세 때 친구 경숙이가 해외여행 가자고 했어요. 일본 5박 6일 200만 원.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절 못했어요. 경숙이가 순자야, 너도 가자. 우리 다 가는데 너만 빠지면 쓸쓸하잖아. 체면 때문에 갔습니다. 200만 원 카드로 긁었어요. 카드값 나눠서 냈죠. 여행은 별로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 재산 자랑만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기분만 나빴어요. 돈 낭비한 것 같았습니다. 63세 때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명품 가방 사요? 돈 아껴야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도 친구들 만나는데 초라하게는 못 나가. 체면이 있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체면이에요? 빚내서 명품 사는 게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체면 챙기느라 빚까지 졌으니까요. 65세 때 친구 영애가 조언했습니다. 춘자야, 체면 버려. 명품 가방 누가 신경 써. 편한 옷 입고 편한 데 가서 밥 먹어. 그게 진짜 행복이야. 저는 반발했어요. 영애야, 그래도 체면은 있어야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데. 영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자야, 남들은 내 가방 옷 5분도 기억 안 해. 너만 신경 쓰는 거야. 정신 차려.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맞아. 나만 신경 쓰고 있었구나. 66세 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체면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 모임 나갈 때 백화점 옷 대신 시장에서 산 옷 입었습니다. 한 벌에 3만 원. 명품 가방 대신 시장 가방 들었어요. 1만 원짜리.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나 초라해 보이나? 근데 친구들 반응은 달랐어요. 춘자야, 그 옷 편해 보인다. 어디서 샀어? 가방도 가벼워 보이네.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도 없더라고요.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 오버했구나. 체면은 나만의 집착이었구나. 67세 때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 없어. 비싼 식당 못 가. 저렴한 데 가자. 친구들이 이해해 줬어요. 춘자야, 괜찮아. 우리도 사실 부담스러웠어. 백반집 가자. 7,000원짜리 백반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한정식보다 나았어요. 돈도 아끼고 편하고 좋았습니다. 해외여행도 거절했어요. 친구들 여행 간다고 할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못 가. 너희 잘 다녀와. 친구들이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춘자야, 알았어. 다음에 국내로 가자. 서로 배려했습니다. 68세 때 명품 가방 다 팔았어요. 중고로 팔아서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 보탰어요. 옷도 정리했습니다. 백화점 옷 50벌 중고로 팔아서 30만 원 받았어요. 시장 옷 10벌만 남겼습니다. 옷장이 텅 비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체면 버리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옷값 10만 원, 외식비 10만 원, 여행비 20만 원, 총 40만 원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실제로 70세 때 통장에 2천만 원 모였어요. 체면 안 챙기고 알뜰하게 살았더니 돈이 쌓인 겁니다. 친구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자랑하고 비교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 요즘 돈 없어서 힘들어. 나도 그래. 우리 저렴하게 놀자. 편해졌습니다. 진짜 우정이 생긴 거예요. 72세 때 새로 산 옷이 시장 옷 2벌이에요. 총 6만 원. 가방도 시장 가방 하나. 5,000원. 신발도 운동화 하나. 3만 원. 1년에 의류비가 10만 원도 안 들어요. 예전에는 300만 원 썼는데 말이죠. 290만 원 절약한 겁니다.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체면 챙겨요.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옷 입고 해외여행 가고. 근데 빚이 3천만 원 넘는데요. 춘자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체면 버릴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75세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체면은 가장 쓸데없는 집착이다. 남들은 내 옷 가방 신경 안 쓴다. 편안함이 최고다. 검소함이 진짜 부자다. 이제는 확실해요. 78세인 지금 저는 시장 옷 입고 시장 가방 들고 다닙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돈 아껴서 통장에 3천만 원 있거든요. 체면 챙기는 친구들보다
제가 더 여유 있어요. 진짜 부자는 명품 든 사람이 아니라 통장에 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MIT 소비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체면, 의식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 저축액이 67.8% 적고 빚은 84.2% 많으며 재정 스트레스는 72.5% 높다고 해요. 체면과 자존심 버린 게 제 노후 자금 모은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버린 건요.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에요. 이게 정말 고통이었는데요. 스탠포드대 가족관계연구소에서도 자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노년 우울증이 74% 증가한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60대 초반 저는 자식들이 제 인생이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셋 다 결혼시켰거든요. 손주가 5명 생겼습니다. 자식들 집에 자주 갔어요. 큰아들 집 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일주일에 3번씩 갔습니다. 둘째 아들 집도 가고 딸 집도 갔어요. 자식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와서 도와주니까 고마워하겠지. 근데 며느리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했어요. 내가 도와주는데 왜 싫어해? 62세 때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니? 회사 일은 어때? 손주는 잘 크니? 큰아들이 짜증을 냈어요. 엄마 바쁜데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었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나? 둘째한테도 전화하면 비슷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끊을게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애들 숙제 봐줘야 해서요. 나중에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63세 때 명절이 다가왔어요. 큰아들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갈비찜 하고 음식 10가지 만들어서 들고 갔습니다. 큰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시킬 걸 그랬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겠지. 근데 명절 끝나고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부담스럽대요. 음식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부담이래? 딸한테 하소연했어요. 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버하세요. 자식들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거리 두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집착이라니. 난 그냥 사랑하는 건데. 64세 때 자식들이 명절에 안 왔습니다. 큰아들은 처가 간대요. 둘째는 여행 간대요. 딸은 시댁 간대요. 혼자 명절 보냈습니다. 눈물 났어요. 30년 키워놨는데 이게 뭐야? 친구 영애가 위로했어요. 순자야,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어. 내가 너무 기대하니까 힘든 거야. 기대를 버려. 저는 화를 냈습니다. 기대를 어떻게 버려? 내 자식인데. 영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자식은 자식이야. 내 소유물이 아니야. 독립된 인간이야. 놔줘. 그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65세 때 결심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내 인생 살자. 전화 횟수를 줄였어요. 매일 전화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애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자식 집에도 안 갔어요. 초대받을 때만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가던 걸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어요. 청소도 안 해줬습니다. 밥도 안 해줬어요. 손주도 안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머니, 요즘 안 오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바빠. 너희도 바쁠 텐데 방해 안 할게. 며느리가 오히려 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따금 오세요. 너무 안 오시면 서운해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66세 때 명절 음식도 안 만들었어요. 큰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 음식은 너희가 시켜 먹어. 엄마는 빈손으로 갈게. 큰아들이 이해했어요. 엄마 그러세요. 편하게 오세요. 빈손으로 갔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67세 때 자식들이 오히려 연락을 더 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건강하세요? 관심 가졌습니다. 제가 거리 두니까 자식들이 더 챙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68세 때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자식들 도움 안 받고 혼자 살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돈 달라고 안 했습니다. 외로워도 매일 전화 안 했어요. 제 친구들 만나고 제 취미 생활하고 제 인생 살았습니다. 행복해졌어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70세 때 자식들이 고마워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보니까 당당하세요. 엄마 인생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뿌듯했어요. 집착 버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존경하더라고요. 72세 때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놀러 가도 돼요? 저는 편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할머니 심심했어. 억지로 챙기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어요. 손주들도 편해했습니다. 74세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은 빌려온 존재다. 성인 되면 돌려줘야 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독립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자식한테 집착해요. 매일 전화하고 자주 가고 간섭하고 자식들이 피한대요. 순자야, 우리 아들이 전화도 안 받아. 왜 그럴까? 당연하죠. 집착하니까요. 76세 때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챙겨줬습니다. 제가 기대 안 하니까 자식들이 스스로 챙기더라고요. 효도가 저절로 이뤄진 겁니다. 78세인 지금 저는 자식들과 완벽한 관계예요. 거리감 있지만 따뜻하고 독립적이지만 끈끈하고 기대 없지만 서로 챙기고. 이게 건강한 관계더라고요.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주인공입니다. 자식은 조연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예일대 세대관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식 독립성을 인정하는 노인이 집착하는 노인보다 자녀 관계 만족도가 81.3% 높고 우울증은 69.7% 낮으며 삶의 질은 76.4% 높다고 해요. 자식에 대한 기대 버린 게 제 관계 회복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버린 건요. 과거의 영광과 허영심이에요. 이게 정말 집착이었는데요. MIT 행복심리학연구소에서도 과거 집착이 현재 행복도를 62% 낮춘다고 했어요. 저는 몸으로 느꼈거든요. 정말 현재가 좋아졌습니다. 60대 초반 저는 과거를 자주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늙어서 볼품없어.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왔어요. 주름 늘고 머리 희고 살 처지고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울었습니다. 30대 때 정말 예뻤거든요. 날씬하고 피부 좋고 머리 길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친구들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그때는 좋았지. 지금은 늙어서 재미없어. 과거만 살았어요. 현재는 불행했습니다. 62세 때 친구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나봐. 30대 때 이렇게 날씬했어. 얼굴도 예뻤지.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미인이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만 못해. 과거에만 살았습니다. 현재의 나를 부정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싫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자야, 과거만 생각하지 마. 지금을 즐겨. 저는 화를 냈어요. 당신은 몰라. 여자는 외모가 중요해. 늙으면 가치가 없어. 남편이 한숨 쉬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예뻐. 나이 들어도 아름다워.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3세 때 옛날 동창회에 갔어요.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늙었더라고요. 주름 많고 머리 희고 살쪘고.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 먹어도 건강하니까 좋다. 앞으로도 오래 만나자.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더라고요. 저만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64세 때 허영심도 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과거 자랑 많이 했어요. 나 젊었을 때 미인대회 나갔었어. 남자들이 줄 섰어. 남편도 잘생겼었고. 솔직히 과장이었습니다. 미인대회는 동네 작은 대회였고 남편도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부풀려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겉으론 그랬지만 속으론 우습게 봤을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늙은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65세 때 남편이 암 진단받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남편이 아픈데 현재에 집중했어요. 남편 간병하고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과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현재에 집중하니까 과거가 잊혔거든요. 66세 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더 현실적이 됐습니다. 과거의 영광 소용없어요. 지금 통장에 돈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건강한 게 중요하고, 지금 친구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과거는 버렸어요. 젊었을 때 사진도 다 정리했습니다. 앨범 10권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추억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어요. 30년 추억인데. 근데 버리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과거가 사라지니까 현재가 보였습니다. 67세 때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옛날 이야기 안 할래. 현재 이야기하자. 오늘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자야, 그게 좋겠다. 옛날 이야기만 하니까 우울해지더라. 모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과거 대신 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산책하자. 내일 복지관에서 공연한대. 같이 보자. 즐거워졌습니다. 68세 때 완전히 현재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생각 안 했어요.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봉사하고 취미 생활하고.
현재가 바빠졌습니다. 과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행복해졌습니다. 지금이 즐거우니까 과거가 필요 없더라고요. 70세 때 거울 보면서 웃었습니다. 주름 있어도 괜찮아. 머리 휘어도 예뻐. 살 쪘어도 건강해.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나와 비교 안 했습니다. 지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72세 때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남기고 싶었어요. 주름 있는 얼굴, 흰 머리 그대로 찍었습니다. 보정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춘자야, 너 자신감 넘친다. 보기 좋아. 칭찬받았어요. 현재를 사랑하니까 빛이 났나 봐요. 74세 때 젊은 사람들한테도 당당했습니다. 동네에서 20대 여자애를 만났어요. 할머니 피부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과거 생각 안 하고 현재를 즐기는 거야. 그럼 얼굴이 밝아져. 젊은이가 감탄했어요. 할머니 멋지세요. 저도 그렇게 늙고 싶어요. 뿌듯했습니다. 과거 집착하는 늙은이가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멋진 신이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76세 때 과거는 완전히 잊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지금이 더 좋거든요. 76세가 30세보다 행복합니다. 돈도 있고 건강하고 친구 많고 여유 있고. 지금이 인생 최고예요.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과거에 살아요.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옛날 사진 보여주고 만나면 우울해집니다. 춘자야, 우리 늙었어.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저는 말해요. 경수가 지금도 좋아. 우리 건강하잖아. 현재를 즐겨. 경숙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과거만큼 좋을 수 없어. 불행한 거예요. 과거에 갇혀서요. 78세인 지금 저는 현재가 최고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해요. 주름 있어도 자신감 넘치고 머리 휘어도 당당하고 나이 들어도 아름다워요. 과거의 영광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의 행복이 진짜 영광이거든요. 허영심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니까요. 컬럼비아대 발달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향적인 노인이 과거 집착하는 노인보다 행복도가 78.4% 높고 우울증은 71.6% 낮으며 자존감은 83.2% 높다고 해요. 과거 영광과 허영심 버린 게 제 현재 행복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버린 건요. 쓸데없는 물건과 집착이에요. 이게 정말 짐이었는데요. 하버드대 환경심리학연구소에서도 물건, 집착이 노년 스트레스의 65%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느꼈거든요.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60대 초반 제 집은 물건으로 가득했어요. 옷 200벌, 신발 50켤레, 가방 30개, 그릇 100개, 이불 20채, 책 500권, 온갖 물건이 넘쳤습니다. 옷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옷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입겠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신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 산 구두도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신은 거. 근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쌌는데 어떻게 버려? 부엌도 엉망이었어요. 그릇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접시만 50개, 그릇만 30개, 컵만 40개. 2인 가족인데 말이죠. 거실에는 책이 쌓여 있었어요. 500권 넘게. 읽지도 않는 책들. 근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책은 지식이잖아.
언젠가 익을 거야. 핑계였어요. 침실에는 이불이 산더미였습니다. 20채나 됐어요. 겨울 이불, 여름 이불, 봄, 가을 이불, 손님용 이불. 다 쌓아놨습니다. 집이 창고 같았어요. 물건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답답했어요. 62세 때 물건 사는 것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홈쇼핑 보면 자꾸 샀어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저거 필요할 것 같아. 한 달에 50만 원씩 썼습니다. 건강식품, 주방용품, 옷, 신발, 가방. 사고 나면 후회했어요. 왜 샀지? 필요 없는데. 근데 또 샀습니다. 중독이었어요. 택배 오는 게 즐거웠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생기는 느낌.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했죠. 63세 때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청소가 힘들었습니다. 먼지 쌓이고 정리 안 되고 찾기 어렵고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좀 버려. 물건이 너무 많아. 저는 거절했어요. 다 필요한 건데 뭘 버려? 남편이 한숨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안 쓴 건 버려도 돼. 고집 부렸어요. 내 물건인데 내가 알아서 해. 64세 때 물건 때문에 다쳤습니다. 쌓아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 갔더니 골절이래요. 3주 동안 깁스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물건이 나를 다치게 했구나. 이건 위험해. 65세 때 남편 암 진단받고 병원비 내느라 돈이 필요했습니다.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중고로 옷 50벌 팔아서 30만 원 받았습니다. 신발 20켤레 팔아서 10만 원 받았어요. 가방 10개 팔아서 50만 원 받았습니다. 총 90만 원 생겼어요. 안 쓰는 물건이 돈이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66세 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으니까 물건이 더 부담됐어요. 이거 다 누가 정리해? 내가 죽으면 애들이 치워야 하나? 미안했습니다. 옷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200벌에서 100벌로. 1년 동안 안 입은 건 다 버렸습니다. 신발도 절반, 50켤레에서 25켤레로. 가방도 절반, 30개에서 15개로. 그릇도 절반, 100개에서 50개로. 이불도 절반, 20채에서 10채로. 책도 절반, 500권에서 250권으로. 버리니까 집이 넓어 보였어요. 청소하기도 편했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스트레스가 줄었거든요. 67세 때 더 줄였습니다. 옷 100벌에서 50벌로. 신발 25켤레에서 15켤레로. 가방 15개에서 10개로. 그릇 50개에서 30개로. 이불 10채에서 5채로. 책 250권에서 100권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쓰는 것. 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8세 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어요. 친구 영애가 권유했거든요. 순자야, 물건 최소한으로 줄여봐. 정말 편해. 저도 해봤습니다. 옷 50벌에서 20벌로. 사계절 입을 옷만 남겼어요. 신발 15켤레에서 5켤레로. 운동화, 구두, 슬리퍼, 샌들, 부츠 각 1개씩. 가방 10개에서 3개로. 일상 가방, 여행 가방, 장바구니. 그릇 30개에서 10개로. 접시 2개, 그릇 2개, 컵 2개, 냄비 2개, 프라이팬 1개. 이불 5채에서 2채로. 겨울용, 여름용 각 1개. 책 100권에서 0권으로. 다 도서관 기증했어요. 읽고 싶으면 빌리면 되니까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옷장 절반 비고, 신발장 절반 비고, 부엌장 절반 비고, 거실 텅 비고. 시원했어요.
70세 때 물건 사는 것도 멈췄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어요. 옷 해졌을 때, 신발 달았을 때, 그릇 깨졌을 때. 그때만 샀습니다. 충동 구매 안 했어요. 홈쇼핑 안 봤습니다. 한 달에 물건 구매비가 5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50만 원 썼는데 말이죠. 45만 원 절약한 겁니다. 1년이면 54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700만 원입니다. 72세 때 집이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벽이 다 보이고, 바닥이 다 보이고, 공간이 넓고. 친구들이 놀랐어요. 준자야, 집이 왜 이래? 아무것도 없네. 호텔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물건 다 버렸어. 이게 편해. 청소 5분이면 끝나요. 찾기도 쉽고요. 옷 20벌이니까 고르기도 쉽습니다. 오늘 뭐 입지 고민 안 해요.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 다 제 스타일이니까요. 물건 관리도 안 해도 됩니다. 적으니까 관리할 게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봉사하고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74세 때 이사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30평에서 15평으로 줄였어요. 물건이 적으니까 작은 집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월세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절약. 1년에 240만 원 절약했습니다. 집이 작으니까 관리도 쉬웠어요. 청소, 난방, 전기 다 적게 들었습니다. 경제적이었어요. 76세 때 완전한 미니멀리스트가 됐습니다. 옷 20벌, 신발 5켤레, 가방 3개, 그릇 10개, 이불 2채.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딱 필요한 것만. 행복합니다.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관리할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별로 없고. 자유로워요. 친구 경숙이는 아직도 물건 많아요. 집이 창고 같대요. 준자야, 나는 왜 못 버릴까? 아까워서. 저는 말합니다. 경수가 물건은 짐이야. 버려. 행복해질 거야. 78세인 지금 저는 물건 집착 제로예요. 필요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미련 없어요. 물건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내 삶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물건을 위해 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삶이 최고입니다. MIT 환경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스트레스가 73.5% 낮고 생활 만족도는 68.9% 높으며 저축액은 82.1% 많다고 해요. 물건과 집착 버린 게 제 삶 가볍게 한 4번째 비결입니다. 5번째로 버린 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독이었는데요. 스탠포드대 의학연구소에서도 나쁜 습관이 수명을 평균 12년 단축시킨다고 했어요. 저는 몸으로 배웠거든요.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60대 초반 저는 건강 관리를 안 했어요. 운동도 안 하고 검진도 안 받고 편한 대로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곤 장 보러 가는 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 거. 그게 제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식사도 엉망이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채소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고기도 기름진 거 좋아했어요. 삼겹살, 곱창, 족발. 짜고 기름진 음식만 먹었죠. 술도 마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소주 한두 병씩.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셨어요.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다음 날 숙취로 고생했죠. 수면도 불규칙했습니다.
밤 1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낮잠도 2시간씩 잤어요. 생활 리듬이 엉망이었습니다. 62세 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체중이 15kg 늘었네요.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아요. 운동 안 하시죠? 부끄러웠습니다. 네, 안 해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당뇨, 고혈압 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 바꾸세요. 겁이 났어요. 근데 바꾸지 못했습니다. 운동이 귀찮았거든요. 63세 때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경계선 고혈압 전 단계, 고지혈증 의심. 빨간불이 다 켜졌어요. 의사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릴게요. 근데 약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운동 꼭 하세요. 약만 받고 나왔습니다. 운동은 안 했어요. 약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64세 때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들었어요. 계단은 거의 못 올라갔습니다. 숨도 많이 찼어요. 10분만 걸어도 헉헉거렸습니다. 체중은 70kg까지 늘었습니다. 원래 55kg였는데 15kg 쪘어요. 거울 보면 슬펐습니다. 이게 나야? 65세 때 남편이 암 진단받고 충격받았어요. 남편은 담배를 피웠거든요. 하루 한 갑씩 30년. 의사가 말했습니다.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습관이 병을 만든 거예요. 남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쁜 습관 많아. 이러다 나도 병 걸리겠구나. 두려웠어요. 66세 때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건강 관리하자. 나쁜 습관 버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첫 번째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친구 영애가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같이 걷자. 매일 아침 6시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운동 안 했거든요. 5분 걸으면 숨이 찼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습니다. 일주일 하니까 10분 걸을 수 있었어요. 2주 하니까 15분. 한 달 하니까 30분 완주했습니다. 뿌듯했어요. 67세 때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몸이 안 따라갔습니다. 뻣뻣하고 유연성 제로. 근데 선생님이 격려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꾸준히만 하면 늘어요. 3개월 하니까 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두 번째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라면 끊었어요. 배달 음식도 끊었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채소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나물, 저녁에 된장국. 고기도 기름기 적은 걸로. 닭가슴살, 생선 위주로 먹었어요. 짜게 먹던 것도 줄였습니다. 소금 반으로 줄이고 간장도 적게 쓰고. 처음엔 맛없더라고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술을 끊었어요. 친구들 만나도 안 마셨습니다. 나 이제 술 안 해. 건강 때문에. 친구들이 이해해 줬어요. 순자야 잘하는 거야. 우리도 줄여야 하는데. 술 안 마시니까 다음 날이 개운했습니다. 숙취도 없고 머리도 맑고. 돈도 아꼈어요. 한 달에 술값 20만 원 절약됐습니다. 68세 때 생활 리듬을 바꿨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8시간 푹 잤습니다. 낮잠은 안 잤어요.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서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생겼어요. 네 번째로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2년마다 국가검진, 1년마다 치과검진. 빠짐없이 받았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70세 때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의사가 놀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4년 전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운동하고 식단 바꾸고 술 끊었어요.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대로만 하세요. 약도 끊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대요. 기뻤습니다. 체중도 55kg로 돌아왔어요. 15kg 뺀 겁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니까 빠지더라고요. 거울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72세 때 등산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등산 동호회 가입했어요. 한 달에 2번 산 올라갑니다. 처음엔 낮은 산, 이제는 높은 산도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70대에 등산하다니 친구들이 놀라워해요. 춘자야, 너 대단하다. 나는 무릎 아파서 못하는데. 저는 말합니다. 나도 예전엔 아팠어. 운동하니까 좋아졌어. 너도 해봐. 74세 때 수영도 배웠습니다. 구청 수영장 시니어반. 한 달에 3만 원. 물이 무서웠지만 배웠어요. 3개월 만에 25m 수영했습니다. 75세에 수영하다니 신기했어요. 관절에도 좋더라고요.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6세 때 친구 경숙이 만났어요. 경숙이는 건강이 안 좋대요.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3가지 먹는데요. 춘자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수가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배달 음식 먹으니까 그래. 습관을 바꿔. 경숙이가 한숨 쉬었어요. 알아. 근데 못하겠어. 귀찮아. 안타까웠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78세인 지금 저는 건강 그 자체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고 일주일에 3번 요가하고 2번 수영하고 한 달에 2번 등산 갑니다. 식사는 채소 위주, 단백질 충분히 짜지 않게. 술은 1년째 안 마셨어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고요. 결과는 항상 정상입니다. 약 하나도 안 먹어요. 병원비 거의 안 들어요. 친구들은 한 달에 약값 20만 원씩 쓰는데 저는 제로예요. 5년이면 1,200만 원 절약한 겁니다. 건강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행도 가고 봉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활동적으로 삽니다. 자식들한테 짐도 안 돼요. 엄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 들으면 뿌듯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 14.3년 길고 건강 수명은 18.7년 길며 의료비는 76.5% 적게 든다고 해요. 나쁜 습관 버린 게 제 건강 지킨 5번째 비결입니다. 78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체면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서 통장에 3천만 원 있고 자식 독립시켜서 관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과거 버리고 현재 즐겨서 매일 웃으며 살고 물건 버리고 가볍게 살아서 15평 작은 집에서 편안하고 나쁜 습관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서 약 안 먹고 여행 다닙니다. 60대 때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하고 5가지 버린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안 버렸으면 지금도 불행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5가지 꼭 버리세요. 60대부터 시작하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70대도 늦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행복해질 겁니다. 대구에서 김순자 올림. 저는 순자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78세가 되어 깨달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희망적이며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과감하게 버리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8세 시니어의 뼈아픈 고백 들려드릴게요. 조원 이명숙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명숙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75세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75세 넘으니까 모든 게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명숙님이 겪은 75세 이후 갑자기 달라지는 것들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명숙이고 78세예요. 조원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75세까지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거든요. 순자, 영희, 정자 자주 만났어요. 근데 75세 봄에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75세 이후 뭐가 달라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없는 티 내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인데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에서도 경제적 표현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75세 봄에 친구 순자가 전화했어요. 명수가 우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번엔 좀 그래. 무슨 소리야? 물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너 요즘 힘들어 보여서 돈도 부담될 것 같고 이번엔 빠져. 충격이었어요. 갑자기요? 30년 친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순자가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문제였어요. 저는 74세부터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만 했어요.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어. 연금이 너무 적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큰일이야. 물가가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그런 말만 했습니다. 사실 형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축도 3천만 원 있었고 연금도 130만 원 나왔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입버릇처럼요. 그게 문제였어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단톡방 왜 나 없어? 새로 만들었어. 영희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게 여행 계획 세우는 방이라서. 너 부담될까봐 안 넣었어. 미안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친구들이 저를 뺀 거예요. 내가 돈 없다고 생각해서 뺀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계속 없다는 티를 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없다는 말 듣는 게 불편해요. 부담스럽거든요. 같이 있으면 눈치 봐야 하고 돈 얘기 조심해야 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표현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적 고립률이 평균 8.7배 높고 친구 수가 67% 적으며 모임 초대율은 73% 낮다고 해요. 저는 76세 때 바꿨어요. 첫째, 돈 없다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힘들어도 티 안 냈어요. 둘째, 형편 얘기 안 했어요. 연금 얼마 받는지, 저축 얼마 있는지 절대 말 안 했습니다. 셋째, 감사한 것만 말했어요. 연금 나와서 감사해. 건강해서 감사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다시 연락했거든요. 명수가 우리 밥 먹자. 차 마시자. 단톡방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는요. 돈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연세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외적 표현이 사회적 대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제 친구 정자 얘기해 드릴게요. 정자는 76세인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연금 8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축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정자는 어딜 가든 대접을 받아요. 백화점 가면 직원들이 먼저 달려와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요. 병원 가도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해줘요. 식당 가도 사장님이 잘해줘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맛있게 드세요. 왜 그럴까요? 정자는 옷을 잘 입거든요. 비싼 옷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블라우스예요. 근데 깔끔해요. 구김 없고 단정하고 색도 잘 맞춰 입어요. 바지도 깔끔하게 다려서 입고요. 머리도 항상 하고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염색해요. 화장도 해요. 진하게 아니고 가볍게요. 로션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립스틱 발라요. 자세도 꼿꼿해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요. 말투도 당당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대접받는 거예요. 저는 달랐어요. 75세 때 백화점 갔는데 직원들이 저를 안 봤거든요. 제가 매장 들어갔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뭐 찾으세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거기 써 있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정자한테는 친절하면서 왜 나한테는 불친절해? 같은 나이인데. 억울했어요. 집에 와서 거울 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낡은 옷 입고 있었거든요. 10년 된 점퍼에 늘어난 바지였어요. 보풀도 일고 색도 바랬어요. 머리도 안 하고 갔고 화장도 안 했어요. 구부정하게 걸었고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해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옷이 깔끔하면 돈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요. 옷이 초라하면 가난해 보이고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하지만 현실이에요. 연세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적 존중도가 평균 9.4배 높고 서비스 만족도가 78% 높으며 자존감은
8.7배 높다고 해요. 저는 76세 때 바꿨어요. 첫째,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옷 다 버렸어요. 10년 넘은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옷만 남겼어요. 시장에서 새 옷도 샀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블라우스 3만 원, 바지 2만 원짜리요. 근데 깔끔한 거요. 둘째, 외출할 때 꼭 신경 썼습니다. 옷 다림질하고 구두 닦고 머리 빗고 나갔어요. 거울 보고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셋째, 자세를 바꿨습니다.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한 달 후 백화점 다시 갔어요. 직원이 먼저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같은 백화점 같은 매장이에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돈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품위는 생존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려대 노년자존감연구소에서도 외적 품위가 심리적 건강과 직결된다고 했어요. 제 친구 영희 얘기해 드릴게요. 영희는 77세인데 작년에 큰일 겪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거든요.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무슨 옷 입을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갔습니다. 편하니까요. 귀찮기도 했고요.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다들 잘 차려입었거든요.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왔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옷도 깔끔한 거 입고 왔고요.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도 하고요. 다들 신경 써서 온 거였습니다. 영희만 평상복이었어요. 낡은 가디건에 늘어난 바지였거든요. 보풀 일고 색 바랜 거요. 10년 된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했어요. 슬리퍼 신고 갔고요. 친구들이 영희를 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희야, 요즘 많이 힘드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영희야, 나 좋은 옷 있는데 줄까? 안 입는 거 있어. 너한테 맞을 것 같아. 가져가. 수치스러웠습니다. 불쌍한 사람 취급받은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서 저런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동정받은 거예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동정받은 거였어요.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영희는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연금 120만 원 나오고 저축도 2천만 원 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편 연금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외모에 신경 안 썼을 뿐이에요.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오해를 산 거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가난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영희가 집에 와서 거울 봤어요. 충격받았대요. 정말 초라해 보였거든요. 주름도 깊고 피부도 칙칙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낡았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낯설었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영희가 거울 보면서 울었대요. 서러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친구들 눈에 그렇게 보였구나. 영희가 결심했어요. 바꿔야겠다. 품위 있게 살아야겠다.
고려대 노년자존감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외적 품위를 유지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평균 76% 낮고 자존감이 11.3배 높으며 사회활동 참여율은 8.9배 높다고 해요. 영희가 바꾼 것들이에요. 첫째, 미용실 갔습니다. 파마하고 염색하고 단정하게 했어요. 둘째, 옷을 샀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깔끔한 옷 3벌 샀습니다.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셋째, 화장품 샀어요. 기초만요. 로션이랑 비비크림이랑 립스틱 샀습니다. 넷째, 액세서리 했어요. 작은 귀걸이랑 목걸이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산 거예요. 한 달 후 동창회를 다시 갔어요. 친구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영희야, 예뻐졌다. 젊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칭찬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없었어요. 동등하게 대해줬습니다. 대화도 편하게 했고요. 영희가 말했어요. 명수가 품위는 생존 기술이야. 품위 없으면 무시당해. 동정받아. 돈 없어도 품위는 유지해야 해. 14만 원이면 돼. 맞는 말이에요. 품위는 돈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버드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말투와 자세가 타인의 대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76세 때 병원에서 큰 수치를 겪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거든요.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의사가 저를 안 봤어요. 컴퓨터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무릎이요. 말했어요. 의사가 컴퓨터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파요. 파스 붙여요. 그게 끝이었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대로 진찰도 안 하고 파스 처방만 했어요. 억울했습니다. 나도 돈 내고 온 환자인데 왜 이렇게 대충 봐?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의사한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갔어요. 파스 붙여도 안 나았거든요. 그날 신기한 걸 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진료받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 보였어요. 80대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의사가 완전히 달랐어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무릎이 아파요. 여기요. 또렷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직접 만져보면서 진찰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아프세요?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자세히 봐드릴게요. 완전히 달랐어요. 왜 저한테는 3분 보고 저 할머니한테는 10분 넘게 볼까? 뭐가 다른 걸까? 관찰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옷이 깔끔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였습니다.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어요. 자세가 꼿꼿했고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어요. 또렷하고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무릎 반쪽이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파요. 일주일 됐어요. 자기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눈도 마주쳤어요.
의사 눈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달랐어요. 저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고개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무릎이요. 좀 아파서요. 우물쭈물했어요. 눈도 못 마주쳤고요. 바닥만 봤습니다. 의사가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대충 봐도 되는 환자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하버드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당당한 말투와 자세를 가진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8.9배 높고 진료 시간이 3.4배 길며 오진율은 67% 낮다고 해요. 저는 76세 가을에 바꿨어요. 첫째, 말투를 바꿨습니다.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했어요.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계단 내려갈 때 아픕니다. 이렇게요. 둘째, 자세를 바꿨습니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앉는 연습했어요. 벽에 등 대고 연습했습니다. 셋째, 눈을 마주쳤습니다. 상대방 눈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니까 됐습니다. 넷째, 옷을 신경 썼어요. 병원 갈 때 깔끔한 옷 입고 갔습니다. 한 달 후 같은 병원 다시 갔어요. 같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픕니다. 또렷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직접 만져보면서 진찰했습니다. 10분 넘게 봤어요. 엑스레이도 찍었고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예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꿔요. 다섯 번째는요.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탠포드대 노년사회연구소에서도 경제 상황과 품위는 별개라고 했어요. 저는 77세 때 경로당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처음 갔거든요. 남편이 경로당 다니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거든요.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이 좀 그렇네. 들렸어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낡은 옷 입고 갔거든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갔어요. 10년 된 티셔츠에 늘어난 바지였습니다.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했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을 주는데 저한테는 늦게 줬습니다. 다른 할머니들 다 주고 마지막에 줬어요. 반찬도 적게 줬고요.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대우하나?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가난해 보였거든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저 할머니 형편 안 좋나 보다.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연금 130만 원 나오고 저축도 3천만 원 있거든요. 근데 외모가 초라하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깔끔할 수 있어요. 돈 있어도 초라할 수 있고요. 외모는 돈이 아니라 태도예요.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예요. 스탠포드대 노년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하는 저소득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고소득 시니어보다 사회적 존중도가 평균 6.7배 높고 우울증이 58% 적으며 자존감은 9.4배 높다고 해요. 저는 77세 가을에 바꿨어요. 첫째 말투를 바꿨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명숙이에요. 오늘부터 다니려고요. 잘 부탁드려요.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둘째 감사하게 말했어요. 밥 주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했어요. 셋째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구석에 안 앉고 가운데 앉았어요. 먼저 말 걸었습니다. 넷째 외모를 신경 썼어요. 경로당 갈 때 깔끔한 옷 입고 갔습니다. 머리 빗고 화장하고 갔어요. 비싼 옷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요. 근데 깔끔한 거요.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들이 먼저 인사했거든요. 명숙 씨 왔어요? 여기 앉아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점심도 먼저 줬어요. 반찬도 많이 줬고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경로당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외모 신경 쓰고 말투 바꾸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예요. 7번째는요. 비교하면 끝없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비교가 자존감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77세 때 비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비교했거든요. 순자는 아들이 의사야. 우리 아들은 회사원인데. 영희는 손주가 영재야. 우리 손주는 평범한데. 정자는 해외여행 다녀왔어. 나는 안 가는데.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제가 초라해졌어요.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았어요. 우울해졌습니다. 77세 여름에 더 심해졌어요. 친구 순자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집들이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아들이 사줬어. 효도한다고. 부러웠어요. 집에 오는데 우리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 된 아파트였거든요. 20평대에 낡았어요. 벽지도 오래됐고 가구도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아들은 집 안 사줄까? 비교했어요. 서러웠습니다. 친구 영희는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받는데요. 아들이 준대요. 저는 안 받거든요. 자식들이 안 줘요. 왜 나한테는 안 줄까? 비교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정자는 손주가 서울대 갔대요. 우리 손주는 지방대 갔거든요. 왜 우리 손주는 서울대 못 갔을까? 비교했습니다. 초라했어요. 비교하면 끝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항상 더 좋아 보였거든요.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대접받아 보였습니다. 저만 못난 것 같았어요. 저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졌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힘들었습니다. 77세 가을에 깨달았어요. 비교가 나를 망치고 있구나. 비교를 멈춰야겠다.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비교를 자주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평균 9.8배 높고 자존감이 78% 낮으며 삶의 만족도는 8.4배 낮다고 해요. 저는 77세 가을부터 바꿨어요. 첫째, 비교를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하면 그냥 들었어요. 좋겠다. 잘 됐다. 말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와서 비교 안 했어요. 둘째, 내 것에 집중했습니다. 남의 아파트 말고 내 아파트를 봤어요. 20년 됐지만 깨끗하거든요. 남편이랑 살기 충분해요. 감사했습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썼어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썼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해. 남편 있어서 감사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쓰다 보니까 감사한 게 정말 많았어요. 넷째, SNS를 안 봤습니다. 친구들 자랑 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안 봤어요. 다섯째, 내 속도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속도로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달 후 달라졌어요. 우울함이 사라졌거든요. 비교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괜찮아 보였어요. 아파트가 낡아도 괜찮고, 용돈 안 받아도 괜찮고, 손주가 지방대 가도 괜찮았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78세가 된 지금 저는 비교 안 해요. 친구들이 자랑해도 그냥 들어요. 좋겠다. 잘 됐다. 그러고 끝이에요. 집에 와서 비교 안 합니다. 내 것에 감사해요. 비교하면 끝없이 초라해져요. 비교를 멈추면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78년 살면서 깨달은 75세 이후 갑자기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없는 티 내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돈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둘째, 돈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깔끔한 외모와 당당한 자세가 대우를 바꿔요. 셋째, 품위는 생존 기술이에요. 돈 없어도 품위는 유지해야 해요. 넷째,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꿔요.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예요. 여섯째, 나를 귀하게 대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해요. 나를 먼저 챙기세요. 이게 75세 이후 달라지는 현실이에요.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모르면 당해요. 저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빠지고 백화점에서 무시당하고 병원에서 대충 진료받고 경로당에서 소외당했어요. 다 제가 몰라서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미리 아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째, 돈 얘기하지 마세요. 형편 얘기하지 마세요.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한 것만 말하세요. 둘째, 외모를 신경 쓰세요. 비싼 옷 필요 없어요. 깔끔한 옷이면 돼요. 시장에서 3만 원짜리면 충분해요. 머리하고 화장하세요. 구김 없이 단정하게 입으세요.
셋째, 자세를 바꾸세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구부정하게 다니지 마세요. 당당한 자세가 대우를 바꿔요. 넷째, 말투를 바꾸세요.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눈 마주치고 말하세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다섯째,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나한테 돈 쓰세요. 미용실 가고 화장품 사고 옷 사세요.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여섯째, 매일 거울 보면서 말하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6가지를 실천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적 존중도가 평균 14.7배 높고 우울증이 83% 적으며 삶의 만족도는 11.9배 높다고 해요. 78세가 된 지금 저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대충 대접받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백화점에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병원에서 자세히 봐주고 경로당에서 환영해줘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에요.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를 귀하게 대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남들도 저를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75세 넘었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외모 신경 쓰고 말투 바꾸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원에서 이명숙 올림. 저는 명숙님 이메일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78세가 되어 깨달은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귀하게 대하며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